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홈쇼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에 홈쇼핑을 위해서 설립이 됐고 2010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업체인데요. 대주주는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인데 이걸 통해서 이쪽 계열임을 알 수 있고요. 이 현대백화점 계열은 고 정주영 회장님의 삼남이신 정문근 명예회장 쪽이죠. 아무튼 현재는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구분이 되고 백화점과 그린푸드가 나눠가지고 상장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상장사는 현대 HCN, 현대 홈쇼핑, 리바트, 한섬, 에버다임 이런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한섬과 HCN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죠. 정문근 회장님 아래에 두 아드님이 계셨는데 지선이 형이 회장이고 교선이 형이 부회장이거든요. 근데 지분 구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가 현대그린푸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교선이 형이 많이 가지고 있고 지선이 형은 현대백화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린푸드가 최상단이긴 해도 이 현대백화점에 대한 지배력은 약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자녀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아래를 나눠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홈쇼핑, 렌탈, 건자재가 있고 관련된 회사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부 내용들을 훑어보고 가시죠. 일단 홈쇼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라이센스 사업이죠.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신규 업체가 이제 와서 들어오기도 좀 애매하고 공용 홈쇼핑으로 IM쇼핑 같은 데 열어주긴 했는데 뭐 잘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뭐 적자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4대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3위 정도 되는 MS 18% 정도의 업체인데 이 업계가 다들 매출액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율도 그냥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업의 특성상 주로 여성 고객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40, 50대 아주머니들이 한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홈쇼핑은 초기에 나왔을 때는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였죠. TV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였고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변화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는데 야 이거 누가 컴퓨터 켜고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보고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보다는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TV로만 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 같은 경우에는 TV가 55%, 모바일이 한 40%, 나머지 기타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 있게 갖춰져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워낙 양적으로 더 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려는 시도를 여기도 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태국, 호주 이런 데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별 성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렌탈입니다. 현대 렌탈 케어 통해서 하는데요. 렌탈이야 다들 본능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 섹터로 여러 분야를 다 합하면 40조 정도 되는 시장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매트릭스 이런 개인, 가정용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누적 계정으로는 아직 경쟁사 대비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도 매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를 하는 현대 LN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원래 한화 첨단 소재였는데 19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호, 바닥재, 벽지 이런 거 하는데 제일 알려진 게 이 인조 대리석입니다. 인테리어 스톤이라고도 하는데요. 브랜드 제품인데 이 중에서 하넥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 건자재 유통업체인 로우스와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북미 쪽이 좀 좋아지면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업체인 리바트가 현대백화점 계열로 인수가 돼서 관계사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리바트를 통해서 뭔가 연계된 영업이 가능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가 큼직한 게 2개가 있는데요. 한섬하고 현대퓨처넷, 과거 HCN이죠. 각각 38%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의미가 있는 건 한섬이죠. 지분법의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HCN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팔라고 내놨는데 요게 최근에 KT 스카이라이프 쪽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냥 장부가로 3,600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인수가 감안하면은 1,000억 정도는 차익으로 잡힐 겁니다. 아주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흘러온 궤적을 보면은 사실 별 재미는 없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레벨을 꾸준히 이제 유지하는 모습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도 캐시카우로서 꾸준히 이익이 창출됐죠. 그래서 현금을 쌓았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현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섬인수, 여기서는 렌탈케어 지분투자, 여기서는 한화 LNC 이런 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동사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은 편인데 대략적으로 동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한 6천억 가까이 있어요. 6천억 가까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자 발생 부채는 한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수령금이 한 3, 4천억 있는 거고 안 팔 거긴 해도 관계 기업 지분이 한 또 9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자체에는 크게 우려할 게 없습니다. 사실 홈쇼핑 회사들이 성장이 딱히 없다고 하더라도 이익 창출력을 기반으로 현금을 그동안 많이 쌓았는데 여기 쌓기만 하고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계열사 지원할 때 써먹으려고 다시 합병해가지고 없애는 추세이긴 해요.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이미 없어져가지고 지금 E&M이 돼 있고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리테일과 합병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 몇 개를 인수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뭔가 하기는 하는 모습이라서 나중에 백화점에서 떠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 부문별로 보면은 이익의 대부분은 TV 및 인터넷 홈쇼핑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현상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인터넷 쪽이 좀 더 낫다. 그 렌탈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적자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개선된 거는 아무래도 건자재 쪽에서 엄청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익 측면에서는 이게 메인 드라이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예선 알고 보니까 건자재주 컨셉이죠. 분기의 부문별로 보면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상 유지이다. 인터넷이 조금 더 잘 된다. 렌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인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건 계정이 늘어나기만 하면 언젠가는 BP까지는 돌리겠죠.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뭔가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모습이죠. 1분기 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2분기 때도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업의 특성인데요. 패션 같은 게 많이 팔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 때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전체적으로는 올라올 것 같은 그림이죠. 현대 LNC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작년에 3%대까지 올라왔는데 잘 나올 때는 5%까지도 나오던 비즈니스였는데 이 친구들이 해외 계열사 매출액이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북미권에서 좀 이익이 나거든요. 이게 최근에 근데 이 지역이 주택 경기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건자재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죠. 지분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한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익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선방은 했고 올해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패션 의류 쪽이야 기저가 크니까 2분기도 무난하게 흘러가겠죠. 그럼 간접적으로도 홈쇼핑에도 좋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한 게 일단 홈쇼핑인데 GS랑 NS가 있는데요.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급으로 봤을 때 GS랑 매출액이나 이익 레벨이 비슷하고 실제로 그래서 비슷하게 시가총액 부여를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이익 배수 한 11배까지 받다가 지금은 6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NS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이익 레벨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얘네보다 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GS가 앞으로 사라지게 되니까 혼자 남아가지고 마땅히 비교할 만한 게 없을 텐데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하고 같이 보면은 여기도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더 싸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홈쇼핑만 놓고 보자면은 렌탈, 건자재, 관계사 이런 게 올라오면은 이익이 올라올 테니까 그때 나오는 수치를 봐가지고 10배 정도 겨냥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7배에서 10배 정도 간다고 치면은 업사이드가 한 30에서 40% 정도 있는 상태가 될 텐데 높지도 않지만은 하방을 감안하면은 대형주 치고는 적지는 않은 또 그런 숫자입니다. 주주가치 같은 경우에도 엄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배당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한 200원씩 계속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올해는 한 2,400원 정도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한 2.5% 정도 되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가끔 사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버팀목은 일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홈쇼핑의 주가 자체는 그룹사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각자 이렇게 튀는 구간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대체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재무 구조가 그래도 제일 괜찮으니까 뭐 얘네 투자하고 싶으면은 대신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한섬 최대 주주로서 한섬이 좀 오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최종적으로 유니버스 점수를 매겨보면은 성장성 1점, 수익성 3점, 주주가치 2점 해가지고 9점 만점에 6점 정도. 그러면은 티어2 트레이딩 바이 종목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메인인 홈쇼핑이 한계가 좀 있다는 부분에 감안해가지고 1점이고, 수익성은 이익의 꾸준함과 가지성이 높기 때문에 3점. 주주가치 같은 경우는 딱 할 만큼 하는 정도라서 2점으로 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1조인데 이 중에서 현금이 4천억, 관계사 지분이 9천억, 연간 이익 창출 능력이 최소 1,000억에다가 배당 포함하면은 업사이드는 몰라도 하방은 분명히 있다. 근데 2분기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홈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